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천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약대마을 공동체도 알게 되고 이렇게 건강 리더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앞에 2시간 동안은 저희 약대동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이원돈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좀 나누셨고 한데, 저희가 오늘은 건강 리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건강 리더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일본에서 의료협동조합이 있을 때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활동가들로서 건강 리더들이 많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건강 리더라는 말들이 여기저기 쓰이고 그러고 있는데 음소거를 해제하는 게 더 안 나세요? 그냥 음소거로 있는 게 더 나으세요? 제가 이렇게 뭐 말을 하는데 뭔가 약간의 웃음소리든 뭐든 들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니 음소거 해도 저희 해도 돼요. 네. 큰 소음 안 들리면 그냥 일상 소음을 같이 느끼면서 제 소리가 안 들리지 않으세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는데 저기 그래서 강사님 쪽에서 네. 바람의 잡음이 조금 있어요. 발음의 잡음, 제 발음 네. 선풍기를 좀 끄고 그러면 잠시만요. 문도 좀 닫을게요. 더울 텐데.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슉슉 소리 나요. 소리 나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안 납니다. 아, 이제 괜찮으세요? 네. 네, 그래서 좀 질문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려고 해서 같이 좀 얘기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주변에 큰 소음 없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같이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아빠랑 혹시 저녁 같이 먹나요? 음소거를 해야 되는. 너가 먹어 먼저.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내가 마스크 쓰고 있는 친구가 아빠 걱정해서인데 아빠랑 같이 저녁을 혹시 먹으면 누가 음이 나오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냥 일단 음소거 하는 게 낫겠네요. 그쵸? 소리가, 그쵸? 음소거 하는 걸로 할게요, 그냥. 네. 너무 아쉽지만. 네. 화면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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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사무실은 원미동에 있지만, 부천시 전체에 걸쳐서 건강 리더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을마다 좀, 서로 건강을 이끌어주는 공동체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약대동에서 정말 오랫동안 공동체 활동을 해오셨던 선생님들께서 건강 리더로서의 역할을 좀 해보기 위해 집중한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반가운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이 건강 리더 활동하시기 위해 필요한 교육 설계를 같이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중에 제가 건강 리더에 대해서도 얘기할 시간을 좀 넣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건강 리더 활동을 해왔고, 건강 리더 활동이 가지는 의미가 뭐였고, 부천 의료협동조합이 하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안내를 좀 같이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건강 리더 교육을 약대동에서 하고 약대동이 중심으로 하지만 앞으로도 이 강의만 끝나고 저희가 연결을 끊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연결돼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저는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건강 리더를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의미에서 좀 함께 하자고 했던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는 인권교육 활동을 많이 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건강권 활동,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건강 불평등이 없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건강 리더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또 다른 새로운 보람을 찾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리더를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하면서 이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일본에서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단지 장애가 없고 뭐 질병이 없고 아프지 않은 상태가 건강한 게 아니라 내 건강에 대한 나의 희망 갖는 거 있죠. 오늘보다 내일이 난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갖고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제대로 된 음식을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 이런 상태를 건강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스스로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혼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누군가와의 관계와 도움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좀 많이 깨닫고 있어요. 저희 건강 리더 선생님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강 리더들이 어떻게 활동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림에 있어서 그 협동조합 얘기도 조금 하려고 그래요. 건강 리더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까지 협동조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료협동조합들이 생각하는 건강이 뭔지 그것도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건강 리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협동조합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아까도 우리 서정수 선생님께서도 그 협동조합 시작하셨다고 하셨고 약대동도 협동조합의 어떤 그 조직 구조를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또 협동조합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라도 좀 나누고자 해요. 왜냐면 이 건강 리더 자체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동해서 건강을 지키자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협동조합 가치를 같이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서 이제 얘기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실제로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도 말로만 들은 거지만 조합원들 중심으로 건강 리더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건강 리더분들이 같이 이제 민들레 의료협동조합과 연결된 속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 활동을 또 펼치거든요. 이제 그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어떤 지역사회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경제활동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좀 건강한 조직인 협동조합을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려고 하는 지원과 체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 리더 활동도 그런 어떤 조직 구조 안에서 형태를 갖추고 법인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 협동조합으로서 가시는 방향도 적극 추천드리는 바예요. 워낙에 좀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한 역사가 이제 영국부터 시작하면 200년 거의 다 됐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워낙에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 혼자서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 특히 영국에서는 노동자들 정말 몇 시간씩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되게 품질이 나쁜 밀가루를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좋은 음식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던 게 이제 영국의 협동조합이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그 풀무학교라는 곳에서 농민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을 때 힘을 모아서 같이 배움을 일으키려고 만들었던 풀무학교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들을 스스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그럼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출자를 하고 직접 물건을 사고 그것들을 같이 또 팔고
이익을 또 나눠 갖기도 하고 이런 되게 공동체의 경제 구조를 갖추는 것들이 한국에서도 원래는 일제시대 때도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지만 195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영국에서는 이제 200년 전쯤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협동조합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왜 드리냐 하면 정말 우리의 필요 있잖아요. 건강 리더도 어떤 건강에 대한 상품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막 엄청 건강을 돈 주고 사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거를 협동으로 하겠다라는 건 되게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 건강식품 하나 딱 주고 많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의지를 주는 그런 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혼자서는 건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건강하자는 거죠. 사실은 이 건강에 있어서도 협동이 되게 필요한 게 건강 불평등이 정말 심각한 거 아시죠? 뭐 그 건강 불평등에서 막 연구한 그런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 장내 미생물 있잖아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부촌하고 가난한 동네랑 완전 다르대요. 부자 동네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잘 섭취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도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에 반해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의 미생물 그 구조는 또 되게 다르다고도 하고 또 번아웃 또 일하면서 되게 힘든 그런 어떤 번아웃의 상태도 좀 더 가진 자들은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잘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그런 어떤 힘든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더 사망률도 더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강은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가져서 무언가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을 위한 기본 조건은 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은 어떤 필요, 혼자서는 가질 수 없는 필요를 힘을 합쳐 꼭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제가 있는 협동조합 이름이 너무 길어서 잘 외워지시지 않으시죠? 저희 조합원들도 아직 잘 모르시기도 해요. 부천도 들어가죠. 의료도 들어가죠. 복지도 들어가죠.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엄청 길죠. 이게 부천에서 의료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를 비영리로 같이 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부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의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겁내하시면서 의사만 가입하나요?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정말 일반 시민의 힘으로 의료와 복지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 함께하는 건강한 활동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사를 조금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가장 유명한 거, 뭐 전 세계적으로 의료협동조합이 있어요. 곳곳에 여기저기. 근데 이제 가장 저희한테 가까운 일본이 한 50년 넘게 의료협동조합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최초로 생긴 게 이제 노동자들. 정말 이렇게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전쟁 상태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의사가 나선 거예요. 내 진료소에 무료로 치료받고 가세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이런 의료가 일본도 의사들이 병원을 만들었는데 그런 개인 병원이 아니라 공동체가 소유하는 병원을 만들자. 그래서 그 공동체가 같이 경영하고 우리의 필요한 의료와 복지와 이런 거를 같이 풀자. 막 이랬던 게 일본 의료생협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50년 넘도록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모델링 삼은 거죠. 그게 이제 80년대 말에 의대 학생들, 기독교 의대 학생들이 이제 이걸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그 안성에 농민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농민들을 도우러 다니다가 졸업하고 진짜 의사가 되면서 농민들한테 가까이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우리가 그런 의료진이 되자라고 해가지고 의료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됐고 이분들이 정말 진정을 담아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운영하는 병원도 만들고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건강 활동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때 안성에서 만든 모델이 되게 많은 지역사회에 기감을 준 거죠. 그래서 부천도 이런 것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 건강 리더들이 하게 될 활동들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마치 지금 나오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그 처음으로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안성에서도 안성 농민들 중심으로 그런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의 리더가 우리 같이 건강하자, 같이 나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자, 이게 사실은 건강 리더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이렇게 역사가 되고 하나의 그 과정이 되면서 안성의료협동조합이 그런 모델을 만들고 많은 의료협동조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천도 2013년도에 그런 의미를 조금 만들게 됐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의료협동조합들이 25개 돼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정말 이런 지역사회에서 여러 시민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같이 건강을 지키는 활동들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협동 부천도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서 2013년도에 준비를 했고 2014년도에 600명의 1억을 모았어요. 의료협동조합은 500명의 1억 모아야 개설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냥 일반 협동조합은 5명 이상만 모이시면 되니까 그런 걱정은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21년 현재는 1,300명 정도 되는 이제 조합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운영하고 함께 소유하는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하고 있고요. 이런 민주적인 참여도 중요해서 어떤 선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철저하게 어떤 투표의 과정을 거쳐서 하고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어서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돈은 얼만큼 모았는지 이런 것도 다 공유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의사와 함께 조합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뭐 의료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의대생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건강 리더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어르신들을 모아서 함께 운동하고 문화활동을 즐기기도 하고요. 또 김장을 해서 나누기도 하고 직접 조합원들이 공간을 꾸미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각종 다양한 소모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운동도 하고요. 조합원들과 의사가 함께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정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큰 의미로는 저는 건강 리더의 활동이라고 봐요. 그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려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획들을 하고 그것들을 누구 혼자가 기획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 하나의 주체가 돼서 의견을 내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는 게 바로 진정한 협동조합이고 저희는 건강 리더 역시도 그런 어떤 민주주의, 함께하는 모습 이런 것들, 누군가를 존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단지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예전에 이제 임종환 교수님도 하나의 예로 들어주셨는데 안부 묻기로 뭐 전화만 하는 그런 안부 묻기에 대해서 어르신이 그래 나 살아있다 막 이러고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어떤 살았나 죽었나 확인만 하는 그런 어떤 되게 일방적인 복지가 아니라 소통하고 정말 나중에는 언젠간 돌봄의 대상이 될 사람이 지금은 누군가를 돌보고 이런 어떤 서로 협동하고 서로가 주체되는 이런 협동조합의 문화가 어떤 건강 리더를 만들어내는 문화로 그대로 잘 이어지길 바라고 있고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의료협동조합에서도 건강 리더를 그렇게 되게 중요한 조직을 지역사회를 가꾸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 리더를 설명하면서 저희 협동조합과 저희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또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제 서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의료협동조합이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의료협동조합은 좀 얘기는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그 줌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잠깐 끄고 저희가 질문을 하나 할까 해요. 음소거를 제가 다 해제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내가 생각하는 건강이 뭔지, 나는 어떨 때 건강하다고 느끼는지 조금 얘기를 나누고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저는 공미란이고요. 건강은 뭐 육신의 건강이 나이 들면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정신의 건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에 건강리더에 참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나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 그게 제일 좋았어요. 요양원이나 어떤 시설이 아닌 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저 자신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의료보호 대상자 말고는 사실은 의료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특히나 혼자 계시는 분들,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병원에 갈 수 없으신 분들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도시가 있다니까 그런 걸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본보기 삼고 벤치마킹 잘해서 그 부천시에서도 좀 소외된 원도심 지역인 약대동에 되게 좀 잘 뿌리 내리고 뭐 시행착오는 어디에서나 다 겪는 거겠지만 그게 좀 적게 빨리 우리 생활에 좀 접목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제가 하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신적으로도 건강이 필요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건강하고 이제 그런 거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또 누군가 또 건강이 뭔지 나는 어떨 때 건강하다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9988234 무슨 말인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죽을 수 있는 이게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평소에 운동이나 식사나 이런 것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치매에 안 걸리고 온전하게 내 정신으로 내가 가까운 사람들 다 알아보면서 그렇게 죽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그 건강 지킴에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네. 네. 네,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현자님, 대표님 네. 얘기해 주실래요? 네네. 저는 뭔가 좀 도전이 되어지고 모험을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해보려고 하는 뭐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전환기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전환기가 어떤 거고 어떻게 나한테 다가올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또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전환기로 생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는데 그런 좀 여러 가지 새로운 걸 해도 좀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의욕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좀 뭔가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곧 건강이 아닐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의지를 갖고 그쵸. 시도할 수 있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 봐요. 누구 해주세요 이렇게. 서정숙 제가 선생님. 얘기할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요새 하여튼 올해 들어와서 그 50대 이제 후반 쪽으로 가게 되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왼쪽 팔에 지금 50견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움직여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건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을 내가 직접 잘 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네. 저도 옛날에 무슨 늙어감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늙어서 자기 단추 하나 이렇게 못 잠갔을 때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맞아요. 아냐. 막 요새 이런 거 제가 읽었던 기억이 그런다니까요. 나네. 그쵸? 제가 요새 왼쪽 팔이 완전히 50견이 와가지고 아, 그래요. 이게 50견인지 아니면 병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아이고, 다들 50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는 의사 선생님 강의 곧 있을 테니까 그때 꼭 물어보시고 그때는 좀 대면 강의를 해서 직접 좀 배우면 좋은데 꼭 그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시길 그러니까. 바랄게요. 네, 혹시 또 다른 분 누구 해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 네. 건강해야지 희망과 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어서는 사실 건강하니까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애들이 크고 또 결혼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야지 자녀분들이 책임감 뭐 힘든 거 이런 게 많잖아요. 부모가 아프면은. 그래서 자녀들한테 어떤 이런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거 주지 말자 해서 나를 이루는 게 음식이더라고요. 가장 기초적인 거죠. 크게는 광범위하게 많지만은 그 음식이 나를 이루니까 그 음식을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 김현정 선생님도 음식 잘하시지만 저는 잘하는 것보다 건강 음식을 많이 찾아서 먹다 보니까 제가 아픈 데가 그전엔 많이 오히려 젊어서는 아팠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더 건강해졌어요.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건강하세요. 저도 요즘 식생활 바꾸고 있거든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네. 네, 들어오셨네요. 네, 또 그러면 이번에는 이은주 선생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여기 지금 계속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건강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 좀 병원에서 많이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면서 내 건강을 좀 찾고 그리고 어르신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강의를 많이 듣고 나니까 조금 내가 좀 조금이나마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여기서는 건강은 진짜 나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도 건강이라면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면서 건강을 찾으시리라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복순 선생님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안 되시면 조민자 선생님 얘기해 주실래요? 네, 안 계신 것 같고 신은희 선생님 얘기해 주실래요? 네, 지금 안 되시는 것 같고 그럼 이 정도로 많이 다양하게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네, 같이 이렇게 건강을 찾는 이게 건강 리더분들한테 건강 리더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내 건강도 찾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 건강 찾으면서 내 건강도 찾고 이제 그런 건 정말 확실한 것 같으니까 정말 건강 리더 하시러 오신 건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이제 다 잘 건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한데, 아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요. 내가 살던 곳에서 살다 죽고 싶은 거, 그리고 정말 뭔가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거, 뭐 공동체 안에서 살고 싶은 거,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이 건강한 공동체에 사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어요. 이게 미국의 로제토 마을이라고 로제토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 당시에 어떤 의료인이 어느 마을만 희한하게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거예요.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적어서 이유가 뭘까 하고 그 마을을 이제 찾아다닌 거죠. 이유가 뭔지 이렇게 봤더니 이 마을은 아마 약대동 마을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마을은 사람들이 다 서로 비슷한 환경,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가 그렇게 눈에 띄게 차이 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비슷비슷하게 어울려 사는 분위기가 있었고, 서로들 되게 항상 즐겁게 반갑게 인사 나누고 작은 모임들이 있고, 뭐 누군가의 집에 어려운 일 있으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장례나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이렇게 어떤 관계들이 살아 숨쉬는 모습이 눈에 보인 거죠. 그리고 이 환경이 분명 이 심장병 발병률을 줄여줬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맑고 그런 밝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또 최근에 어떤 제가 본 연구 중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소수자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곳에 성소수자의 그런 사망률이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차별받는 구조에 있는 사람이 더 사망률이 높은데, 또 되게 재밌는 건 차별하는 사람 있죠. 성소수자를 너무너무 혐오해서 이렇게 막 분노해서 폭력까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망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가의 공동체를 너무 혐오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또 사망률이 높다는 거죠. 심장병 발병률이 높고. 다시 말하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나한테 있어.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건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이런 연구들 처음에는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건강의 핵심이 관계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추적 관찰을 했대요. 그래서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이거를 연구했는데,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가장 높은 영역을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살갑게 누군가와 나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거. 뭐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관계를 갖고 있냐 아닌가가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되게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약대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려고 하는 공동체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 로제토 마을이 지금은 와야 됐대요. 산업화의 영향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더 어떤 내부적으로도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적인 특징이 산업사회가 여기에 물들면서 확 나빠지면서 이제는 이런 마을의 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요. 이제 그만큼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드느냐,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 나에게 그런 공동체가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아까도 어떤 선생님께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정말 중요해요 라고 말하셨잖아요. 그 세계보건기구 역시도 건강을 얘기할 때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만이라도 부족하면 건강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인 일방향적 그 복지를 봤을 때는 굶지 않도록 밥 주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80대 넘는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아파서 그 병원에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 먹을 것도 다 먹고 숨을 쉬게 해주고 살아있긴 하지만 정말 산 게 아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작은 희망이 있어야 된다. 삶에 희망과 비전이 있는 게 삶인데, 그게 하나도 없이 그냥 먹을 거 먹고 살아있기만 한 거 나한테 너무 고통이었고 끔찍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는 어르신을 생각할 때 단지 굶지 않고 먹고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관계 맺고 그 안에 있느냐를 우리 공동체는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그 고민 자체가 바로 건강과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사실은 건강 리더라고 해서 특별한 활동을 다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있는 활동에 조금 더 어떤 건강의 요소를 넣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다 온전하게 갖추는 게 한 사람한테 너무나 필요한 일인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를 좀 바꿔본다던가 좀 더 걷는다던가 이런 의식적으로 건강을 위한 활동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게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데, 이 건강 증진이 나이가 들수록 더 완전 키워드예요.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아프시잖아요. 아프셔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 질병 치료를 하죠. 그래서 그 질병 위장이면 위장, 암이면 암 질병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은 나아요. 근데 건강의 전반적인 건 하락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누워만 있으면서 근손실도 없고 근력도 줄고 의욕 저하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아파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시 건강한 삶을 갖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살짝 건강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개선하지 않는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건강은 계속 하향 곡선을 걷는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아플 때 옆에서 지지해주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함께 믿어주는 게 정말 핵심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의료협동조합이 이제 저희 부천 말고도 전국적으로 있고, 저희는 2013년도부터 했지만 20년 이상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의료협동조합들이 각기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좋은 일을 함께 하자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만든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기준과 약속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읽어볼까요? 그래서 거기서는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강이란 내 아픈 거를 이렇게 중심에 두고 스스로 극복하는 힘이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이런 사회와의 더불어 영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건강하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 문장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나의 아픔을 아픈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픈 건 내 몸이 보내는 내 몸에 대한 신호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가까이 두고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몸도 사랑해주고 사회적으로도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힘을 갖는 걸 바로 건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나를 보고 내 몸과 마음을 더 많이 지켜봐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그 아픈 게 아픔이 세상이 아픈 거다. 나를 세상과 연결된 거라고 깨닫고 늘 안부를 묻고 서로 살피고 이웃이 아플 때 손 내밀어주고 서로 돕자. 그래서 각자의 생명이 빛나게 하자. 이런 것이 의료협동조합이 생각하는 건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었고, 또 많이 공감이 됐고요. 저는 충분히 약대 공동체에서도 가지고 있는 가치와도 저는 다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볼 때 건강은 단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노동의 환경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맺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직장에서의 관계에서도 올 수 있고요. 단지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올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에서도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과 증진을 굉장히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건 핵심 축인데, 그럼 건강을 나쁘게 하는 요인이 단지 생활 양식이 나빠서만이냐라면 그렇지 않거든요. 건강한 생활 양식을 가질 수 없게 한 어떤 우리의 교육의 환경, 노동의 환경, 지역적 환경이 있다는 거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캐나다의 어떤 의료 학회에서는 의사한테 이 사람의 건강을 볼 때 사회적 영향 관계도 꼭 봐라라고 말을 하는 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병이 왜 있는지, 질병은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야 되는지, 사회적인 환경이 이 사람의 건강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 사회적인 환경이 우리 제도와 정책의 힘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거라면 어디에 말해야 되는지까지도 의사가 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은
이런 그 약대가 문화 리더, 뭐 생태 리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다 떨어진 게 아닌 거거든요. 건강한 환경을 같이 만드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총체적인 관심을 함께 갖고 있는 게 바로 건강인 거죠. 그래서 의료협동조합은 한 사람이 아플 때까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조건들을 갖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을 보호하는 예방 활동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고, 제가 이제 러시아나 쿠바 같은 곳 사회주의 국가를 처음에 했고, 많은 어떤 경제적인 블록이 있어서 어떤 이 관계 중심으로 건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곳들이 예방을 가장 중심에 뒀었어요. 제가 러시아에 관한 의료에 관한 책을 얼마 전에 봤는데, 그 러시아 혁명이 있기 전에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처럼 어떤 그 감염병이 완전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창궐한 감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예방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서로의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리더들 같은 사람들을 배치했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 환경도 바꾸고 주거 환경도 바꾸고 그런 환경을 다 바꾸는 거죠. 쿠바 같은 경우도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큰 의료 비용을 감당하지 않도록 평상시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 의사가 그 마을 동네 주민들이 평상시에 건강한지 아닌지를 항상 점검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코로나로 있을 때 의대생들이 마을 주민들이 격리되게만 한 게 아니라 다 찾아다녔잖아요. 건강하세요? 코로나 증세는 없으세요? 뭐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은 없나요?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방과 거리가 멀죠. 아플 때 나가잖아요. 아플 때까지 그냥 몸을 쓰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파도 일하잖아요. 우리 정말 여성분들도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아파도 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많이 아프신데 그거는 아파도 일했기 때문에 아픈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같이 운동합시다. 같이 노동하니라 가사일하니라 힘든 거 우리 같이 운동하면서 극복합시다. 이런 서로의 공동체 힘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예방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건강 리더는 그런 예방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건강에 대한 이 개념, 이 예방의 중심, 지역사회가 같이 건강을 지키는 힘,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시한 게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 정책은 좀 한계가 있죠. 제도를 통해서 극복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힘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걸 할 사람들은 행정에 있지 않거든요. 정말 이 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 내 살고 있는 환경을 같이 나눌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입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개선하기 위한 자원들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공동체도 노력해야 되지만 지자체 이런 정부들도 공동체가 그런 힘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고요. 그래서 그게 뭐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까지는 지금은 이제 선도 사업이 마무리돼서 곧 평가가 나올 거고,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렇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어떤 입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곳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 집의 문제, 의료의 문제, 돌봄의 문제, 생활 환경과 생활 지원, 먹거리, 의식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을 묶어놓고 있다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자원들이 총체적으로 확 통합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안전하게 마을에서 살 수 있게 하는 환경을 갖추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자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정하고 선도 지역을 선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지자체들 중에 관심 있는 데 있나요? 라고 정부가 모집을 한 거고 그 중에서 부천이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고 노인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케어가 필요한 혼자 고립된 어르신들을 지자체가 찾아서 지금 이 사업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어떻게 더 확장할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제 모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협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건강이 진짜 뭔지 말씀을 드렸죠. 건강은 정말 예방이 필요하고, 예방하는 환경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만들며 그런 것들을 같이 지켜나갈 때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과연 건강 리더는 뭘까요? 지금 좀 얘기를 이것저것 들다 보니까 건강 리더는 이래야겠네 라고 하고 좀 떠오르시죠? 혹시 조금 떠올라서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 음소거하고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얘기 제가 넘어갈까요? 다 하고 나서 얘기할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이제 건강 리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건강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인가 이제 봤을 때 나에게 내가 어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OECD 국가에 던졌대요. 그랬을 때 한국이 꼴찌였다 그래요. 우리는 그 지역 되게 뭐 대대로 어떤 공동체가 있는 국가다라는 어떤 교과서적 그 배움을 했지만 실제 현재는 공동체가 많이 와해되고 붕괴됐어요. 최근에도 고립된 데에서 아동학대나 살인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고립된 곳에서 고독사도 정말 많고요. 정말 그만큼 공동체가 열악한 이 환경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바로 건강 리더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이 있는데 한번 쭉 같이 볼게요. 이제 일단은 우선 스스로 건강 관리를 좀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또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나온 말들을 묶은 거예요. 그리고 우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몸, 마음 관계를 좋게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막 높은 지식은 없어도 이제 건강에 대한 기초 상식을 좀 쌓으면서 나도 건강하고 건강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걸 기준으로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과 주변에서 행복함을 이끄는 사람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아마 건강 리더는 누구다, 어떤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 리더는 어떤 지역 주민들이 몸과 마음과 관계를 살피고 지역 사회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제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 약대동에도 그런 이제 건강 리더의 활동을 집중하시는 이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건강 리더 우리 의료협동조합이 한 건강 리더 활동이 있어요. 지역마다 약간 건강 리더 활동이 다르게 펼쳐지게 있거든요. 저희는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를 성과 보고회를 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요약의 영상인데 같이 한번 잠깐 보실게요. 소리도 좀 들리셨나요? 네.
저희 저희 건강 리더 활동은 지금 다양한 게 있는데, 일단은 어르신들 집에 직접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돌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 자체는 병원이 아니라 마을에서 건강 활동을 하고,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하고, 그래서 통합적인 어떤 걸 하자, 뭐 이런 건데, 원래 처음 저희가 했던 건강 리더 활동의 과정을 조금 얘기 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 커뮤니티 케어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처음으로 1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성공적으로 잘 끝났죠. 이제 이 모임을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첫 번째로는 건강 코디라는 분을 두었어요. 그래서 의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리더를 양성했어요. 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전문가가 다 할 수 없거든요. 매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 리더 25명을 양성했어요. 그래서 노인 건강에 대해서 배우고 어르신들을 건강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방문하는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는 지역 네트워크를 맺었어요. 이때 약대 공동체랑도 네트워크를 좀 맺어가지고 필요한 어르신들을 만들어내고 공간을 서로 공유하고 그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딱 3개의 축을 갖춰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총 한 4개 지역에 한 20명에서 30명의 어르신들이 등록을 해서 정말 100명 정도가 등록을 해가지고 4개 지역에서 거의 3-4개월 동안 88일 동안 어르신들이 매주 나와서 운동하고 문화활동하고 서로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건강 리더들은 이때 어르신들이 오면 반겨주고 운동 잘하시라고 해주고, 또 누군가는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서 평소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신지 안부도 물어주고, 그렇게 해서 88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신체 기능도 진짜 좀 향상이 됐고요. 통증도 감소한 거예요. 통증이 주관적 통증인데, 이게 아파도 조금 다른 데 신경 쓰면 아프지 않다가 아유 이러고 있으면 아픈 게 더 아파오잖아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하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통증이 실제로도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 만성질환 있는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한 2개월, 3개월 활동한 다음에 찾아갔거든요. 정말 어르신들이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매일 생활 체크하게 했어요. 수첩 줘가지고. 그랬더니 물도 더 마시고 단백질, 뭐 계란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 드시려고 그러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거 놀라운 변화거든요. 저희는 여기에 큰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다. 어르신들도 건강 욕구가 있고 촉진해주는 어떤 관계망이 형성되면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할 때 우리도 이런 모델이 있다. 어르신들과 함께한 모델을 우리도 실현하고 싶다라고 어필을, 그때 약대 공동체들도 같이서 어필을 했고요. 그래서 장덕천 시장과 민관 협력을 맺어서 이제 부천시만의 새로운 건강 리더 모델을 실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10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현재. 그 10개 지역에 어르신들이 발굴되면 건강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제 곧 강의를 함께 하실 거리의 의사 조규석 선생님이 건강 리더와 주무관과 함께 방문을 해요. 어르신을 방문을 해서 1시간 동안 내내 건강 측정을 해요. 혈당도 재고, 혈압도 재고,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질문도 하고, 우울한 건 없는지, 뭐 이런 신체 활동 구조는 얼마나 되는지를 다 파악을 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이 어르신을 위한 건강 계획을 세워줘요. 앞으로는 어떤 걸 더 중점에 두셔야 돼요. 어디 부위가 특별히 아프니까 어디 부위를 더 마사지해 주시고 어디를 더 운동하셔야 돼요. 이런 걸 알려주고요. 건강 리더들은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어르신들이랑 말벗도 되어주지만 건강 생활은 지키셨는지, 그리고 운동은 하셨는지 여쭤보고 같이 운동을 해요. 어르신에게 필요한 운동을 같이 하고 마사지를 해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게 건강 리더들이 기록한 일지예요. 이제 이 어르신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뭐 나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전 지역적으로 리더들이 펼쳐져서 자기 동네 어르신을 담당하고 있어요. 때로는 뭐 사정상 좀 멀리 있는 어르신을 맡기도 하지만 주로는 그렇고요.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어르신 말고 좀 거동이 가능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어르신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게 또 건강한 활동이고,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저희가 원미 살롱, 약대 살롱, 무슨 덕큐 살롱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전에 했던 그 어르신들 모임을 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운동하고 문화활동 하실 수 있게 해서 어르신들이 이 청춘 살롱을 너무너무 지금도 그리워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사롱 반을 만들어가지고 약대사롱은 저희가 그때 약대교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방 무대를 실천하는 걸 하죠. 왜냐하면 집으로만 방문하는 것보다도 실제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실 수 없을 때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약대는 아마 나오게 하시는 것부터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오게 하고 여기 나오던 어르신이 안 나오면 방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유, 그러면서 어르신이 회복되면 또 나오시도록 하고 그런 서로 선순환되고 돌봄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모임도 한 축에 두고 방문도 한 축에 두어서 어르신이 어느 상황에 있던 끈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여기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나 보다, 이제 끊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떠시길래 안 나오지? 언제 또 나오시지? 뭐 이런 식의 관심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동체에서는 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 건강 리더들의 건강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야 라는 희망을 주는 과정이라고 리더들도 하나같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동하기 싫어하고 실제로 귀찮아하는 어르신도 실제 있어요. 그럼 리더들도 힘이 빠지는데 그래도 좀 계속 리더들이 끈기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방문하면서 하세요 어르신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좀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의지와 희망을 그러니까 의지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더라고요. 의지 없고 지치고 해서 뭐해. 이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는 거. 이 그 방문 모델 중에 좀 제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그 직군이 하나 있어요. 작업치료사라는 직군인데요. 물리치료사랑 다르게 작업치료사는 단지 치료가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근육을 조금 더 움직여서 활성화시키면 맨날 누워만 있는데 앉아라도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이분이 맨날 앉아만 있었는데 이분의 어떤 근육을 조금만 더 활성화시키면 조금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방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 아까도 몸이 50견 때문에 이런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어떤 목표를 가지는 거죠. 사람마다 건강 목표가 다른 거예요. 저도 파리한테 이렇게 안 돌아간 적이 있는데 최근에 좀 돌아가서 너무 다행인데 어떤 어르신들, 방문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마비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못 가게 되는 경우 그렇게 서글프대요. 왜냐하면 기저귀를 차는 순간 정신은 말짱한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화장실은 직접 가서 소변을 볼 수 있게. 화장실을 못 가면 바로 아래에 놓여있는 요강이라도 갈 수 있게. 그게 되게 중요한데 리더들은 그런 것까지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작업치료사는 그거에 필요한 운동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더들은 그걸 보고 평소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치료사라고 하는 직군이 이렇게 어떤 도움을 주면 리더들이 병행해서 우리가 하는 과정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어르신이 앉아만 있다가 일어선 거예요. 벌떡. 마치 무슨 뭐 정말 기적 일어난 것처럼. 근데 그만큼 약간 전문가가 약간의 코칭만 해줘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전부터.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아주 중증의 사람부터 이제 일상적인 운동만 리더들과 함께만 해도 되는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런 자기 건강 목표를 아주 사소한 거죠. 나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넣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건강 목표 하나만 갖는 것도 얼마나 인생에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 뭐 건강 모임에서의 비전은 그거겠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모임에 나오는 거. 다리의 근육을 잃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모임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웃고 밥을 먹을 거야. 그리고 같이 운동할 거야. 이게 희망이고 비전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건강 모임과 건강 리더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활기찬 생활을 하루라도 더 하시게 하는 거. 그게 목표를 가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 리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이번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게 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화면을 끄고요. 네. 자, 음소거를 켜주시고 혹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더 궁금하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원미 의사협 같은 경우는 건강 리더를 배출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회 건물이 리모델링이 되면 그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을 나오게 해서 동아리처럼 활동을 하려고 네. 하는데 그럴 때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아직은 좀 막막해서요. 네. 좀 그런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정말 어르신들이 그 모임의 목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어르신이 이 모임에 왔을 때 행복하고 또 평상시에 하지 않던 운동을 여기 와서 1시간이라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문화활동이나 뭐 그림 그리기나 재밌는 걸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상시에 항상 오고 싶은 모임이 되게 하자. 그리고 리더는 오고 싶은 모임을 되게끔 만드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처음에는 강사단을 따로 꾸리고 리더들은 어르신 오면 반겨주는 역할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지금은 리더들이 직접 어르신들하고 운동하고 문화활동하고 뭐 그런 걸로 지금은 목표를 잡아서 저희도 지금 처음 실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리더들이 자신감을 갖고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자신감을 갖고 이 동네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임을 건강하게 갖는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이제 어르신들을 이 그룹으로 오셨을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운동하고 즐겁게 하다 간다. 뭐 이런 식의 내부적인 목표를 좀 세우고 그 목표를 함께 이루는 걸 리더들이 서로 계획하고 서로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구조를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모델을 본딴다기보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주체가 돼서 같이 기획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편안하고 즐겁게 갈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건강에 대해서 배우고 갈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인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9강까지 있는 교육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숙지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일단은 거동이 가능하셔야 오잖아요. 작년에 제가 기억이 언뜻 지금 나는데 건강교육이라고 해서 노인 어르신들을 6차신가 7차시까지 교육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회복지사들하고 또 그게 그 협회에서 주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신금희 씨하고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데 그때는 내가 동사무소에서 일을 할 때라 눈여겨보지는 못했는데 그 뭐 좀 세부적인 걸로 물어보자면 아까 김현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한테 다가가서 일단 서로
베이스에 깔리는 게 신뢰가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그 다가가기 위한 그 방법 중에 다른 곳에서 시행했을 때 어느 게 좀 제일 쉽게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뭐 방법이랄까? 또 아니면 뭐 테크닉이라고 그럴까요?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뭐 들으신 거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저희 테크닉이라기보다 뭐 오시면 항상 뭐 친근하게 대하는 게 있을 거고 프로그램적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뭐 저희는 그림 뭐 가방에 그림 그리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서로 보여주고 좀 칭찬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을 꼭 앞에 가져요. 그래서 저희 요번에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파우치 필통 파우치를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모임 어르신들한테 노트도 나눠줄 거예요. 크레파스랑. 다른 어떤 청년들이 했던 프로그램인데 되게 좋았어서 실행하려는 건데 평소에 그림 일기 그려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어르신들이 그 해오시더라고요. 나뭇잎 하나를 그리기도 하고요. 뭐 자기가 그날 봤던 걸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평가받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거 표현하는 거예요라는 걸 되게 안심시켜줘야 돼요. 우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걸 항상 가지고 그려오시면 그 다음 모임 때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 뭐 보셨어요?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조금 만들어서 처음엔 좀 부끄러워하시기도 해요. 보여주기 싫어하시기도 하고 근데 좀 안전하게 누구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내면 신뢰가 쌓여서 어르신들도 처음엔 부끄러워하다가 많이 얘기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화할 거리들을 하나씩 좀 배치하는 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네. 어느 곳인가 그 저기 후기를 제가 한번 봤는데 어르신들 인생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사진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사진의 인물과 연계된 어떤 일상이랄까 추억이랄까 그런 거를 서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좋네요. 네, 그거 좋겠다. 그게 조금 생각이 나네요. 잠깐.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진행을 하나요? 네, 저희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2시간 해서 한 번은 꼭 운동을 하고 한 번은 이제 문화활동 같은 거 하고 운동만 하고 가면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이라도 하나 그리든지 뭐라도 만들든지 얘기라도 나누든지 노래라도 하든지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코로나라 지금 못하고 있지만 좀 하나 알아두실 좋은 정보는 생활체육회 있잖아요. 부천에. 거기다 요청하면 20명 이상 모이면 강사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운동 강사. 그 저희 예산 없을 때 언미동에서 한참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계속 왔었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여기 약대에도 운동을 하는 재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일단 운동을 좀 하고 아직 그게 두려운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사진 하나 가져와서 얘기해봐요 뭐 이런 어떤 거리들을 한다든지 음식을 자신 있는 분은 좀 음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했을 때 즐거운 것 중심으로 조금씩 배치하면서 건강과 관련한 내용들을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뭐 영상 같은 거 많이 있어서 그런 거 틀어놓고 같이 해도 맞아요. 되고 그래도 되고 맞아요. 저희 조합에도 영상 많이 알아서. 만들어놨거든요. 네네. 그거 보고 하셔도 그런 돼요. 거 보고 같이 따라해서 해도 되고. 맞아요. 저희가 어르신들과 함께한 1시간 운동 동영상도 올려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거. 맞아요. 그분이 또 여기 강의 오도록 제가 연계해드릴 거고. 일단 시작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뭐를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진짜요. 여기 워낙에 하던 거라서 네. 건강만 그냥 조금 넣는 거예요. 원래 하던 거예요. 네, 이미 그게 다 건강 활동이죠, 정말. 공동체 활동이고. 맞아요. 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강의는 이제 조규석 원장님이 하시는데 웬만하면 대면으로 하는 게 참 배울 것도 많고 재밌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게요. 다음 주는 주 26일이라. 다음 주는 임종환 교수님이시죠. 네네. 그 다음은 그리고 좀 나서 풀렸으면 딱 좋겠다. 제대로 풀려가지고 네. 직접 그러니까. 보고 어디를 만져줘야지 예, 그렇죠, 그렇죠. 아까 네, 50견이 통증이 선생님. 없어지는지. 진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저희 오늘은 마무리할까요? 아, 네. 네. 오늘 네.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고 경험하던 것들을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그 마음에 와 닿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양성교육 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신가요? 19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또 코로나가 코로나는 이래가지고 못하지. 강화돼서. 일주일 좀 연기했고요. 지금 시행착오 겪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리더들이 직접 운영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저희도 좀 하면서 결과 공유해드리고 약대도 좋은 노하우 있으면 저희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아, 네. 미용쌤 오래간만입니다. 미용쌤. 미용쌤 얼굴이 보여? 미용쌤 얼굴이 보이는구나. 네, 너무 반가워요. 소리가 안 들려.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왜 뭘. 죄송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갑자기 비 오는 이제 퇴근하고 오는 길인데 갑자기 비가